안녕하세요. 잎 소재를 한 지 열흘 남짓 지났거든요. 그런데 잎 소재를 한 과일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무슨 병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탄저병이 발생한 줄 알았습니다. 여기 지금 과일이 보이죠? 여기에 일소 피해가 있고 요 부분에 요 중간에 색이 갈색으로 진하게 되면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원을 전부 면밀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과일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소과 및 부패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엽을 한 날이 8월 8일이거든요. 그 전에 며칠 계속 비가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비가 왔고 8월 8일만 비가 안 왔어요. 그때 외국인 인부들을 해서 적엽을 했거든요. 그날 적엽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엽을 하고 며칠 경과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일소 피해를 입은 과일이 많죠. 요 위에도 일소 피해를 입었고요. 이렇게 일소 피해를 입고 일소 피해를 입은 옆에 이렇게 점처럼 자국이 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요렇게 요 위에도 보면 이렇게 이런 과일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여기도 일소 피해를 입었고 그 부분이 약간 색깔이 변했죠. 이 과일도 일소 피해를 입고 그 일소 피해를 입은 부분이 썩어 들어가네요. 저 위에도 일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도 일소 피해를 과일 2개가 입었죠. 그러면서 썩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비가 오고 장갑을 끼고 잎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가 계속 오고 그날 비가 그치면서 적엽을 하니까 이렇게 일소과가 많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처음에 저는 탄저병이 발생한 줄 알았습니다. 제 과원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과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일소과가 생기면서 중간 부분이 부패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여기 이렇게 색깔이 진한 곳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과도 보면은 요 꼭지 부분에 일소 피해가 있고 색깔이 진한 부분이 있죠. 이 사과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꼭지 부분에 일소 피해를 입으면서 손자국처럼 이렇게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가거든요. 이런 사과들이 남쪽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북쪽에는 이런 사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햇빛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소 피해도 있고 그날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작업을 했는데 이 잎따기 할 때 사과를 잡고 잎을 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과는 사과를 잡고 잎을 딴 경우에는 거의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잎 소재를 하고 며칠 사이에는 이런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사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남쪽 면인데 전부 이렇게 발생했죠. 이렇게 일소 피해를 입으면서 꼭지 부분에 전부 이렇게 부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여기는 많네요. 그런 사과가. 그렇죠. 여기도 지금 일소 피해를 입고 있죠. 저 위에도 일소 피해. 이쪽에도 일소 피해를 입으면서 여기 꼭지 부분에 손자국처럼 난 곳이 있죠. 여기도 그렇죠. 이런 사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과들이 남쪽 면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쪽은 북쪽이거든요. 북쪽에는 그런 사과들이 거의 없어요. 깨끗해요. 여기 북쪽이거든요. 여기 전 북쪽입니다. 북쪽에도 햇빛을 많이 받는 사과는 혹시 한두 개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거의 북쪽에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북쪽에는 그런 피해가 없습니다. 이 북쪽 사과들이거든요. 그러면 북쪽에는 그렇게 일소 피해를 입고 손자국이 난 사과가 없습니다. 여기도 북쪽 사과입니다. 여기 북쪽 사과들은 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손자국이 난 곳이 없어요. 이쪽은 남쪽 사과입니다. 남쪽 사과 여기 일소 피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일소 피해를 입으면서 손자국처럼 났죠. 그러니까 이거 적엽을 할 때 이 과일을 잡고 이렇게 적엽을 하는데 그 부분이 햇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일소 피해하고 이런 피해가 났어요. 여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저ገብ할 때도 홍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홍로는 과피가 얇기 때문에 체온 전달이 아주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가 그치고 바로 저ገብ을 했는데 이렇게 남쪽에 달린 과일들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과를 한번 따겠습니다. 따가지고, 야, 굴레요. 한 500g은 될 것 같은데 이 사과를 갈라보겠습니다. 아까 피해과를 따왔습니다. 일소 피해를 입으면서 꼭지 부분에 이렇게 손자국이 났죠. 이 부분이 썩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과일이 발생했다고 영상에 한번 올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 탄저병 증상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종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탄저병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갈라 보겠습니다. 탄저병 증상은 이렇게 원추형으로 썩어 들어가요. 원추형으로 이렇게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추형이니까 V자 형태로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과피 바로 밑에 이렇게 넓정하게 이렇게 지금 부패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손자국이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부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부패병이에요. 이거는 곁무늬 썩은 병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 부분만 제거해버리면 이건 깨끗해요. 이렇게. 아깝네요. 이 과일을 보겠습니다. 이 과일도 여기 꼭지 부분에 일소 피해를 입으면서 여기에 부패가 진행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쪽하고 이쪽에 두 군데 손자국이 있죠. 그러니까 잎따기를 할 때 이렇게 과일을 잡고 잎따기를 한 거예요. 비가 오고 바로 그 이튿날이죠. 그러니까 이 과일이 이렇게 손자국이 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가 손자국이 선명해지면서 부패가 진행되는 겁니다. 안으로 자꾸 부패가 진행되고 있죠. 여기는 살짝 떼어 있고 그렇죠. 이 손이 직접 닿은 데는 이게 부패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도려내니까 안은 깨끗하네요. 이 과일을 보겠습니다. 이 과일은 손자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서 잎을 딴 거거든요. 이 과일도 이렇게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그 밑은 거의 깨끗하죠. 요 직접 손자국이 있던 곳은 약간 더 부패가 진행되고 있네요. 안이 누렇습니다. 과일은 굉장히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일도 일소 피해를 입으면서 여기에 손자국이 있죠. 그러면 이것도 혹시 탄저병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가르면 되거든요. 세로로 갈랐는데 V자 형태로 썩어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자국에 의한 부패입니다.